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요, 분수의 덧셈과 뺄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분수의 덧셈을 해볼 텐데요. 우리 지난번에 했던 분수의 덧셈이어가지고 두 번째 덧셈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교과서 14쪽, 15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덧셈 중에서 대분수와 대분수의 덧셈을 해볼 거예요. 자, 대분수와 대분수. 자, 대분수. 대분수가 뭔지 기억나시죠? 자, 대분수는요, 자연수와 진분수가 서로 합쳐져 있는 분수를 대분수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배웠던 덧셈은 진분수 더하기 진분수였잖아요. 네, 오늘은 덧셈 두 번째 시간으로 대분수 더하기 대분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 한번 수업 한번 편하게 차근차근히 들어보면 이해가 분명히 가실 거예요. 자, 활동 1번. 지혜와 슬기가 함께 떡볶이와 라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떡볶이하고 라면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아요? 선생님은 라면도 좋아하고요. 떡볶이 중에서도 어묵이 들어간 떡볶이를 좋아해요. 떡을 먹으니까 선생님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어묵이 들어간 떡볶이를 좋아하고 라면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라면도 좋아하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떡볶이 좋아하고 라면도 좋아하시나요? 자, 떡볶이에는요, 물이 1과 4분의 1컵을 사용하고 라면에는 물을 2와 4분의 2컵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떡볶이와 라면을 만드는 데 사용한 물의 양은 총 얼마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문제 볼게요. 떡볶이와 라면을 만드는데 사용한 물이 모두 몇 컵이 들었는지 구하는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차근차근히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떡볶이. 자, 떡볶이는요, 떡볶이를 만드는 데는요, 물 1과 4분의 1컵이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자, 분수로 1과 4분의 1컵. 그리고 라면은 여기 있죠? 라면은 물 2와 4분의 2컵이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사용된 물의 양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떡볶이와 라면을 만드는데 사용한 물은 모두 몇 컵인지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덧셈식일까요? 뺄셈식일까요? 곱셈식일까요? 나눗셈식일까요? 그렇죠. 더해주면 되겠죠? 떡볶이에 사용된 물의 양, 그리고 라면을 만드는 데 사용된 물의 양을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식은 덧셈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덧셈식, 대분수 더하기 대분수를 어떻게 할 건지 알아볼게요. 자, 그 전에 우리 한번 어림 해볼게요. 어림. 어림은 대충 생각해 보던 거거든요. 자, 사용한 물의 양이 4컵보다 많은지 적은지 어림 해볼게요. 어림. 자, 말하고 그 이유를 한번 말해보세요. 1과 4분의 1컵 더하기 2와 4분의 2컵은 4컵보다 많을까요? 아니면 적을까요? 한번 대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많다고요? 적다고요? 자, 이렇게 저는 선생님은 생각해 봤거든요. 먼저, 떡볶이는 한 컵보다 많은 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맞죠? 한 컵보다 4분의 1컵이 더 많아요. 최소한 한 컵보다는 많습니다. 자, 그리고요, 라면은 두 컵보다는 많아요. 두 컵에다가 4분의 2컵이 더 많으니까 최소한 두 컵보다는 많아요. 그러면 떡볶이는 한 컵보다 많다. 라면은 두 컵보다 많아요. 그러면 최소한 세 컵보다는 많겠죠. 최소한.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세 컵보다는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우리 진분수 한번 알아볼게요. 진분수. 자, 대분수의 진분수인 4분의 1과 그리고 오른쪽 파란색으로 된 분수의 진분수인 4분의 1을 더하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2는 우리 예전에 분수의 덧셈 첫 번째 시간에서 배웠어요. 그쵸? 분모는 똑같고 분자끼리 더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4분의 3이죠. 자, 4분의 3을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림. 4분의 3은 피자가 있을 때 피자를 4조각으로 했는데 그 중에서 3조각을 먹는 거예요. 피자 하나를 다 먹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 말은 피자 한 판보다는 적게 먹는 양이에요. 그래서 4분의 3은 1보다 작아요.
피자 한 판보다 작아요. 그래서 아까 3컵보다는 많다고 했지만 또 자연수 옆에 있는 진분수끼리 더해보니까 이거는 1보다 작으니까 3컵 더하기 1보다 작은 양, 작은 크기죠. 작은 크기니까 분명히 이거는 더해주면 4보다는 작을 것 같아요. 네, 4컵보다는 적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4컵보다 적은지 아니면 4컵보다 많은지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도 알아보고 계산식을 통해서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그려서 알아볼게요. 자, 우리 떡볶이는 1과 4분의 1컵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떡볶이 만드는데. 그럼 그림으로 표시 한번 해볼게요.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할 수 있거든요. 자, 다 했어요? 네,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떡볶이는 1과 4분의 1컵이니까 1은 전체를 다 색칠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4분의 1은 전체 직사각형을 4등분한 것 중에서 한 개를 색칠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게 떡볶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면을 만드는데 필요했던 물의 양은 2와 4분의 2컵이 되겠죠. 요거는 어떻게 색칠하면 될까요? 그렇죠. 일단 두 컵을 다 색칠해 주고요. 그리고 자, 이 진분수 4분의 2는 전체를 4등분한 것 중에서 두 개를 색칠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들을 다 더해 주면 되겠죠. 요 밑에다 한번 더해 볼게요. 자, 먼저 떡볶이 오세요. 이렇게 왔습니다. 라면 오세요. 라면 이렇게 왔습니다. 총 현재까지 3컵이 됐습니다. 3컵. 자, 그리고요. 여기 조각들을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떡볶이 조각부터 먼저 모을게요. 자, 오세요. 자, 그리고 라면 조각 2개 모으겠습니다. 하나, 둘, 넷. 자, 3컵이 모였고요. 요거는 분수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4등분한 것 중에서 3조각이니까 4분의 3으로 우리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요걸 다 더하면 어떻게 적냐면요. 3과 4분의 3컵이 되는 거예요. 3컵과 거기에 더해서 4분의 3컵이 더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과 4분의 3컵이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말해볼까요? 자, 먼저 한 컵과 2컵을 더하면 3컵이 됐고요. 그리고 4분의 1컵과 그리고 4분의 2컵을 더했더니 4분의 3컵이 됐죠? 그래서 모두 3과 4분의 3컵이 됩니다. 자, 이제 계산식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활동 2번에서 우리 계산식으로 알아볼 텐데 먼저 2와 3분의 2 더하기 1과 3분의 2가 4보다 큰지 작은지 어림을 한번 해볼게요. 어림 대충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2, 1 자연수를 한번 더 해볼게요. 자연수. 자, 자연수 2와 1을 더하면 3이 되죠? 3이 되고 그리고 진분수 3분의 2와 3분의 1을 더하면 3분의 4가 돼요. 3분의 4. 3분의 4는요. 1보다 클까요? 1보다 작을까요? 다시요. 3분의 4는 1보다 클까요? 1보다 작을까요? 자, 피자 생각하세요. 피자를 3조각 냈어요. 피자를 이렇게 3조각 냈습니다. 3조각 이렇게 하나, 3조각. 3등분 했어요. 3등분. 그 중에서 3개를 먹고 한 조각이 남았죠. 그쵸? 그 말은 피자 한 판보다 더 많은 양을 먹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4는 1보다 큰 분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아까 자연수 더했던 2와 1을 더했던 3 그리고 3분의 4는 1보다 크기 때문에 3 더하기 1보다 큰 수를 하게 되면 이거는 4보다 큰 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어림을 했더니 2와 3분의 2 더하기 1과 3분의 2는 4보다 큰 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4보다 크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2와 3분의 2는 전체를 2개 색칠하고요. 전체. 그리고 3등분한 것 중에서 2개를 색칠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1과 3분의 1은 전체 직사각형을 다 색칠해주고요. 다 색칠해주고, 그리고 3등분한 것 중에서 2개를 색칠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와 3분의 2 더하기 1과 3분의 2는 자, 이 그림들을 다 합치면 되겠죠? 합쳐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합칠게요. 이렇게 합치고요. 여기 있는 것도 합쳐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각들도 합쳐볼게요. 조각 하나, 둘,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전체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합치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분수로 표시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전체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어요. 3등분으로 나눈 게 아니고요. 전체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표시하면 4예요, 4. 자연수 4. 4개. 피자 4개. 자, 그리고 요거는요, 어떻게 표시하면 되나요? 네, 그렇죠. 전체를 3등분 한 것 중에서 한 조각이죠. 요거는 우리가 3분의 1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자연수 4, 요거는 진분수 3분의 1. 요걸 두 개를 더하면 네, 4와 3분의 1이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대분수의 뜻이 자연수와 진분수를 합친 분수를 우리가 대분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대분수가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방법 1. 방법 1은 뭐냐면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자진진. 다시요. 자자진진. 자, 자자진진 할 때 이 자는 무슨 뜻일까요? 이 진은 무슨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하고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더하는 방법을 우리 자자진진 방법이라고 선생님이 정했어요. 자, 그 방법들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2와 3분의 2에서 자연수는 어디에 있나요? 자연수는 네, 2죠. 그리고 여기에서 1과 3분의 2에서는 자연수는 뭔가요? 그렇죠. 1이죠. 자, 2와 1을 먼저 더하는 거예요. 자연수끼리 먼저 더해주는 겁니다. 더하면 2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적어주고요. 이제 진분수끼리 더해볼게요. 진분수 3분의 2 더하기 그리고 3분의 1을 더하면 이렇게 식이 이렇게 완성되고요.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2 더하기 1은 얼마인가요? 여러분들 2 더하기 1은 3이죠? 3 그리고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네. 자, 분수의 덧셈 분모는 그대로 가고요. 자연수끼리 더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분의 4 됐죠? 그러면 또 그 다음 또 계산해야 되는데요. 3분의 4는 가분수, 가짜 분수예요. 분자가 분모보다 크거나 같으면 가분수라고 했죠. 이 가분수는요. 가분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분수로 바꿔줘요. 대분수. 네, 가분수를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선생님 저는요 그냥 3과 3분의 4 적을래요. 이거 진분수인가요 여러분들? 진분수가 아니에요. 이 분수는 진분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분수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진분수는 자연수 더하기 아니요. 다시 선생님이 말을 잘못했습니다. 진분수가 아니라 대분수. 대분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대분수는 자연수 더하기 진분수라고 했거든요. 근데 자연수는 여기 있어요. 근데 요거는 진분수가 아니라 가짜 분수인 가분수죠. 그래서 요건 대분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분수로 만들려면 요거를 반드시 대분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3분의 4를 대분수로 어떻게 바꿀까요? 3분의 4를 대분수로 어떻게 바꿀까요? 그렇죠. 자, 분자인 4를 분모인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나오겠죠. 몫은 자연수로 가고 나머지는 분자 부분으로 가고요. 그리고
분모는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분의 4를 대분수로 바꿔주면 1과 3분의 1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적어볼게요. 자, 자연수 3은 그대로 적어주고요. 3분의 4인 가분수는 대분수인 1과 3분의 1로 고쳐서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또 자연수가 나와요. 자연수 3과 자연수 1을 더해주면 됩니다. 더하면 4. 그리고 그대로 분자를 적어주면 1. 그래서 결과가 4와 3분의 1인 대분수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림으로 풀었던 결과인 4와 3분의 1과 똑같은 수가 나왔죠? 당연하겠죠? 그죠? 그림으로 풀었을 때는 4와 3분의 1이 나오고 계산식으로 풀었을 때 4와 3분의 2가 나온다든지 하면은 그 계산이 잘못된 겁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방법 배워볼게요. 두 번째 방법. 자, 그림을 보고 2와 3분의 2 더하기 1과 3분의 1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요거는요. 아까 1을 통째로 쓰는 게 아니고 1을 또 나눴어요. 네. 큰 거 하나를 또 하나, 둘, 세 조각으로 나눴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분수로 고칠 거예요. 요거를 2와 3분의 1을 가분수로 고칠 거예요. 가분수, 가짜분수. 그리고 1과 3분의 2도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와 3분의 1을 가분수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조각이 되죠. 자, 이게 2가 되죠. 그리고 요거는 3분의 2죠. 요거를 계산하기 편하도록 다 나눴더니 총 몇 조각이 나왔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조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분수로 고치면 3분의 8이 됩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1과 3분의 2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각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가분수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을 다 합치면 되겠죠? 3분의 8과 3분의 5를 더하면 분모는 그대로 있고요. 분모는 그대로 있고 분자끼리 더해주면 3분의 8 더하기 5. 네. 3분의 8 더하기 5는 어떻게 되나요? 3분의 13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요거는 우리가 대분수로 고쳐줘야 합니다. 대분수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분자인 13을 분모인 3으로 나누면 몫이 3일은 3, 3일은 6, 3, 3은 9, 3, 4, 12, 3, 4, 12 네, 되고요. 나머지가 1 나오죠. 자, 여기 있는 몫은 자연수 부분으로 가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분자 부분으로 가고요. 그리고 분모는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분수 4와 3분의 1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산식으로 풀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아까 방법이 이론요. 자자, 진짓.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하고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더했거든요. 방법이 2는요. 이거예요. 대가. 무슨 뜻일까요? 대가. 네, 뜻은요. 이거예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더해줄 거예요. 2와 3분의 1을 가분수로 고칠 거고요. 1과 3분의 1을 가분수로 고쳐가지고 더해줄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2와 3분의 1을 한번 가분수로 고쳐보겠습니다. 자, 가분수로 고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자, 자연수와 분모를 서로 곱해주고 거기다가 자연수를 더해주면 된다 그랬죠? 분모는 그대로 적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분의 3인은 6 더하기 2 하면 8. 그래서 3분의 8이 됐습니다. 1과 3분의 1을 한번 고쳐볼게요. 역시 자연수와 분모를 곱해주고요. 분자를 더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3분의 3 더하기 2는 3분의 5가 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분수의 덧셈이잖아요.
자, 분모는 그대로 두고요. 분자끼리 더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 더하기 5는 13. 자, 3분의 13은 대분수로 고치면 되겠죠?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여기다가 대분수로 고친 거 있으니까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4와 3분의 1. 그래서 우리 그림으로 알아본 결과와 그리고 식으로 알아본 결과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시험 칠 때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하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알면 좋은데 반드시 식을 알기 전에 이 그림을 이해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식이 나왔는지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이 식을 알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약간 어려운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좀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위에 두 방법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방법. 자자진진 따라하세요. 자자진진. 자, 자자진진 뭐였나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더해주세요. 자, 방법 2. 대가는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꼭 반드시 자자진지만 써야 된다? 반드시 대가만 써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때그때 문제를 보고 이거는 방법 1. 자자진진으로 써야지 아니면 이거는 방법이 대가로 써야 되겠다 해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풀기 편한 방법으로 풀면 아무 상관없어요. 선생님 저는요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그림을 그려서 풀면 안 되나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편한 방법으로 풀면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문제 풀 때는요,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 거예요. 첫 번째 방법, 자자진진. 두 번째는 대가. 다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도 연습 삼아서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보세요. 선생님, 저는 다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연습 삼아서 한번 더 풀어보세요. 알고 있지만 복습하면서 계속 풀면 풀수록 또 새롭게 알아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더 잘 기억에 남으니까 다음 분수와 관련된 수업을 할 때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방법. 자자진진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자자진진. 자자진진은 어떤 방법이라고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더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러면 자연수 3과 1을 먼저 더해주고요. 그리고 진분수 5분의 2와 5분의 1을 더해주면 돼요. 자, 3 더하기 2는 5가 되겠죠. 그리고 5분의 2 더하기 5분의 1은 5분의 얼마? 5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대분수로 고치면 대분수는 자연수와 진분수가 합쳐진 분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대로 그냥 5와 5분의 3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5와 5분의 3 이렇게 읽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방법 2.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해 볼게요. 자, 먼저 3과 5분의 1을 대분수로 고쳐 볼게요. 자, 대분수로 고치는 방법은 자연수와 분모를 곱해주고요. 거기에다 분자를 더해주세요. 분모는 그대로 적어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5분의 얼마인가요? 5, 3, 15죠. 15 더하기 2니까 17. 네, 이번에는 2와 5분의 1을 한번 가분수로 고쳐보겠습니다. 자, 가분수로 고치는 방법은 자연수인 2와 분모인 5를 곱해주고 거기다가 분자인 1을 더해주고요. 분모는 그대로 5를 적어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5분의 2와 5를 곱하면 2, 5, 10이죠. 10에다가 1을 더해주면 1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분수의 덧셈이에요. 첫 번째 덧셈식이거든요. 자, 그러면 분자끼리 더해주면 된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분모는 그대로 적어주고 17 더하기 10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네, 5분의 28이 되겠죠.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다시 대분수로 고쳐줘야 돼요. 대분수. 자, 대분수로 고치기 위해서는 분자인 28을 분모인 5로 나눠줬을 때, 자,
5일은 5, 4, 25, 25, 25. 그리고 나머지는 3. 자, 몫이 어디로 간다고요? 몫은 자연수 부분으로 가고요. 나머지는 분자 자리로 가세요. 그리고 분모 5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분모 자리에 들어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5와 5분의 3. 아까 우리가 풀었던 첫 번째 방법에서 풀었던 내용 결과와 똑같죠. 맞게 푼 거예요, 우리. 자, 여러분들 방법 1로도 풀어봤고 방법 2로도 풀어봤는데 어떤 방법이 좀 편한 것 같아요? 네, 방법 2 같은 경우에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또 고쳤다가 가분수를 또 대분수로 고쳐야 되니까 약간 조금 계산이 조금 더 많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방법 1,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더하는 게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와 7분의 6 더하기 7분의 25예요. 이거는요, 대분수 더하기 요거는 가분수예요. 가분수. 앞에서 풀었던 문제는 대분수 더하기 대분수잖아요. 맞죠? 일단 첫 번째 방법. 자자진진.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더합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분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자연수는 4고요. 오른쪽에 있는 가분수에는 자연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4 끝이고요. 왼쪽에 있는 진분수는 7분의 6이죠. 7분의 6 더하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건 진분수는 아닌데 7분의 25 가분수를 그냥 직접 바로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거든요. 또는 요거를 대분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분수를 직접 한번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4는 더할 게 없으니까 그대로 4를 적어주고요. 자, 자연수 분모의 덧셈이니까 7분의 6 더하기 25 하면 31이 되죠. 자, 그러면 네, 이 상태에서 7분의 31을 우리 대분수로 바꿔줘야 돼. 대분수로 바꿔주면 분자인 31을 분모인 7로 나눠주면 7일은 7, 7, 24, 7, 3, 21, 7, 4, 28, 7, 4, 28 그리고 나머지는 3. 몫은 자연수 부분으로 간다 그랬죠. 몫은 자연수 부분으로 가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분자로 간다 그랬습니다. 분모 7은 그대로 적어주고요. 그래서 4 더하기 4와 7분의 3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적어주면 자, 자연수끼리 또 더해주면 8과 7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8과 7분의 3. 자, 우리 방법이 풀기 전에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 가분수를요, 대분수로 고쳐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좀 계산이 좀 복잡해지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자, 7분의 25는 대분수로 고치면 어떻게 되나요? 네, 7분의 25는 자, 25, 분자인 25를 분모인 7로 나눠주면 7일은 7, 7, 24, 7, 3, 21, 7, 3, 21. 자, 나머지는 4가 되죠. 자, 그래서 7분의 25는 대분수, 자, 몫이 자연수로 가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분자로 가고요. 분모는 변하지 않습니다. 3과 7분의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4와 7분의 6을 더해주면 4 더하기 3 더하기 자, 진분수 7분의 6 더하기 7분의 4 해주면 자, 자연수끼리 더해주면 7이죠. 7 더하기 7분의 6 더하기 7분의 4는 7분의 11이에요. 자, 이 7분의 11은 가분수기 때문에 역시 또 대분수로 바꿔줘야 되겠죠? 뭐가 이렇게 복잡한가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조금 복잡하긴 하네요. 하지만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끝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차근차근히 풀면 됩니다. 자, 분자인 11을 분모인 7로 나눠주면 몫이 1이 되고요. 나머지는
잠시만요. 선생님이 계산을 잘못했네요. 6과 4를 더하면 11이 아니고요. 10입니다. 10. 아우, 다행이다. 발견해서. 자, 선생님이 잘못 설명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몫이 1이고요. 나머지가 3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7 더하기 7분의 10을 대분수로 고치면 네, 자연수가 1이고요. 그리고 분자는 3이 됩니다. 분모는 7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 그랬죠? 요거를 더해주면 8과 7분의 3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아까 우리가 풀었던 계산 결과와 똑같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맞게 풀어가지고. 자, 그러면 네, 방법 2 대가로 풀어볼게요. 대가. 요건 잠깐 지우겠습니다. 대가는 무슨 뜻이라고 했나요? 대가는 네,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푸는 방법이었죠. 대가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한번 더 해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이 분수는요. 오른쪽에 있는 분수는 다행스럽게도 이미 가분수예요.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 대분수만 가분수로 고쳐볼게요. 자, 가분수로 고치기 위해서 자연수인 4와 분모인 7을 곱해주고요. 분자를 더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분모는 7 그대로 적어주고요. 그러면 7분의 4, 7, 28. 28 더하기 6 하면요. 얼마인가요? 28 더하기 6 하면 얼마예요? 너무 어렵다. 28 더하기 6은 그렇죠. 34가 되죠. 34. 7분의 34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가분수를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분수의 덧셈식이니까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더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34 더하기 25. 34 더하기 28 볼게요. 그러면 5 더하기 4는 9. 3 더하기 2는 5. 59예요. 59. 7분의 59. 자, 7분의 59를 이제 그대로 쓰면 안 되고요. 이거는 가분수니까 가짜 분수예요. 대분수로 바꿔줘야 돼요. 자연수와 진분수가 합쳐진 대분수로 또 바꿔줘야 됩니다. 뭐가 이렇게 바꿀 게 많나요, 진짜. 너무 머리 아파요, 진짜. 자, 59를 한번 일단 바꿔볼게요. 자, 분자인 59를 분모인 7로 나눠주면, 자, 99단을 외자, 7, 7, 49, 7, 8, 56, 8이다, 8. 7, 8, 56. 그리고 나머지가 3입니다, 3.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몫은 어디로 간다고요? 몫은 네, 자연수로 가고요. 저기 밑에 있는 나머지 3은 분자 부문으로 간다 했습니다. 그리고 분모는 7 그대로 적어준다고 했습니다. 분모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8과 7분의 3이 되겠습니다. 방법 1과 방법 2의 계산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맞게 푼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이 조금 더 편했나요? 방법 1이 편했나요? 방법 2가 편했나요? 네, 개인마다 방법 1이 편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방법 2가 편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풀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풀면 괜찮습니다. 네. 네, 이것으로 해가지고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문제는 모두 풀어봤습니다. 우리 오늘은요. 분수의 덧셈을 배웠는데요. 두 번째 덧셈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진분수 더하기 진분수를 했고요. 오늘은 네, 대분수 더하기 대분수 했어요. 그리고 대분수 더하기 가분수도 했고요. 가분수 더하기 대분수, 네, 가분수 더하기 대분수나 대분수 더하기 가분수나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되거든요. 어떻게 풀었는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방법. 자자진진. 네.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그리고 잠시만요. 헷갈렸어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그리고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더하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방법 2. 대가는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푸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이 둘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분수의 뺄셈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어떤 뺄셈을 해볼 거냐면요. 대분수 빼기 대분수, 그리고 대분수 빼기 가분수 또는 가분수 빼기 대분수. 그래서 우리 오늘 배웠던
분수의 덧셈 두 번째 시간에서 배웠던 대분수 더하기 대분수 했던 것처럼 다음 시간에는 대분수 빼기 대분수를 또는 대분수 빼기 가분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부담 없이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